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7월부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우체국하고 농협 금융거래 방식에 좀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치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해요. 특히 집에 좀 오래 묵혀둔 청약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 금융기관에 좀 큰 돈을 예치해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 정말 끝까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제도가 바뀌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핵심만 정말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혹시 예전에 가입하셨던 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통장 집에 어디엔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상품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현재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 해당 은행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 9월 30일까지 딱 요 날짜까지 한시적으로 이 구형 청약 통장들을 지금 쓰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종합저축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도 되고 또 모든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 정말요? 그럼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이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불이익은 없나요? 괜히 바꿨다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아, 네네.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환하시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또 납입 횟수, 넣으셨던 금액 전부 다 그대로 인정됩니다. 빠짐없이요. 그러니까 뭐 손해볼 것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하는 셈이죠. 아하. 하지만 중요한 건 9월 30일, 이 날짜가 지나면 이 전환 기회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분증하고 해당 통장 가지고 서둘러서 은행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9월 30일.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른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릅니다. 9월 1일부터는요, 금융기관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딱 2배 상향됩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5천만 원에 묶여있던 한도였는데 드디어 오르는 거죠. 와, 1억 원이면 훨씬 안심이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 1억 원이라는 금액에 혹시 이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만 1억인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리하신데요. 보호한도 1억 원은요, 원금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합해서 1억이에요. 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시려면 원금 기준으로 1억 원을 딱 채우기보다는 나중에 붙을 이자까지 좀 고려해서 뭐 한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예치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그럼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두는 게 여전히 중요한 거겠죠? 물론입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 1억 원 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 1억 원, 또 B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셨다면 각각 보호를 받아서 총 2억 원까지 보호되는 그런 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분산 예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펀드나 뭐 변액보험 같은 투자성 상품 있잖아요. 이런 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시기 전에 이 상품 예금자 보호 되나요? 하고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투자 상품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여기도 많이들 가시는데 이 기관들은 예금 보호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다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큰 특징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예금은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별도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지급을 보장합니다. 정부가요? 네, 정부가요. 금액 한도도 없어요. 전액을 보장합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그러니까 뭐 나라가 존속하는 한 보장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우체국은 한도 없이 전액 보장이군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럼 농협은 어떤가요? 농협은 농협은행하고 지역 농축협 이게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간판을 잘 보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초록색 간판에요. NH농협은행이라고 쓰여 있는 곳 있죠. 네, 있죠.
일반 시중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가 돼요. 하지만 우호농협이나 XX축협처럼 앞에 지역 이름이 붙은 곳들이 있잖아요. 네, 동네마다 있는 거요. 그렇죠. 이걸 보통 지역농축협 또는 농협상호금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자체적인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전국의 모든 지역농협, 축협 예금을 다 합쳐서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아, 전부 합쳐서요? 네. 예를 들어서 수원농협에 7천만 원, 저기 파주축협에 5천만 원 넣어놨다. 네. 그럼 총 형 2천이잖아요. 네. 그래도 보호는 1억까지만 되는 겁니다. 합쳐서 1억, 여러 지역 농협에 나눠 넣어도 총 한도는 1억 원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요. 농협은행이랑 지역 농축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역시 자체 중앙의 기금을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5천만 원이에요. 아,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기관마다 보호 방식이랑 한도가 다 다르니까 이거 꼭 구별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것도 새로운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7월부터 은행 대리 업무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예를 들면 우체국, 아니면 농협, 수협, 신협의 단위조합, 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이 다른 은행의 일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어머,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업무가 가능한 건가요? 뭐 송금도 되고 그런가요?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라서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은행 계좌에 잔액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입금, 출금 같은 기본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게 특히 주거래 은행이 좀 멀리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서 다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아, 그러네요. 정말 편리해지겠어요. 점점 좋아지네요.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낡은 청약 통장. 이거 9월 30일까지 꼭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날짜 놓치지 마세요.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분산 중요하죠. 셋째, 우체국은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것 중 하나라는 거, 그리고 농협은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 넷째, 은행 대리업 제도로 이제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도 다른 은행의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늘 이런 금융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소중한 사람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전기세 폭탄 막고 건강까지 잡는 에어컨 관리 비법. 이것만 알면 여름 걱정 끝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업체 부를 필요 없이 직접 에어컨 관리하는 꿀팁들 알려드릴 거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